또 당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다정하고 말도 잘 통하고 함께 있으면 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해지더군요. 뒤통수를 맞고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고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문제는 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못 본 거였습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뭘 먼저 볼까요? 말투, 외모, 직업.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버릇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그 작은 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무도 안 알려주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릇만 보고도 사람의 본성을 꿰뚫는 법. 가까이 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사람, 그리고 곁에 두면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 그 차이를 가르는 결정적인 버릇들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고 나면 더 이상 사람 때문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황금의 마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위로가 되는 한마디 들려드리겠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중년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일행과는 웃으면서 이야기하더군요.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를 하자 갑자기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야, 여기 물 왜 이렇게 늦어? 아까 시킨 걸 이제 가져오면 어떡해? 직원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대하는 말투에 직원이 곧 울 것처럼 얼굴이 일그러졌지요.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은 친구 앞이 아니라 아랫사람 앞에서 나온다는 걸. 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본능적으로 불편해질까요?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상황을 보여주고 상대방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능력보다 따뜻함을 먼저 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힘 있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또 거울신경세포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의 공격적인 말을 옆에서 듣기만 해도 우리 뇌는 직접 공격받은 것처럼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직원에게 무례하게 구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불쾌해지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공손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인격은 힘없는 사람 앞에서 나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눈빛을 보내는지, 거기에 그 사람의 본성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그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직원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이 전부 드러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거리,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알아봐야 하는 이유는 미워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말이 좀 직설적이긴 했지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친구와 이야기하고 나면 꼭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말 좀 상처였어. 돌아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 미안.
근데 나 원래 좀 직설적이야. 내 성격 알잖아. 결국 그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는 안 바뀔 거니까 내가 받아들여.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보셨죠? 심리학자 크리스틴 해먼드는 이런 유형을 변화 회피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상대에게 피해를 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집을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지쳐서 떠날 때까지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난 원래 그래. 이 한마디는 사과도, 반성도, 책임도 거부하는 방어막입니다. 자신의 무례함과 공격성을 성격이라는 단어로 포장해버리는 가장 교묘한 말입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을 때마다 당신이 예민한 사람이 됩니다. 대화를 할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결국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다. 맞습니다. 난 원래 그래라는 말은 사실 나는 변하고 싶지 않아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바꾸려 하고 지치게 만들고 결국 떠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그 사람과 거리를 멀리 하세요. 물론 우리도 가끔 이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이걸 알았다는 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동네 모임에서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부침성이 좋고 말도 재미있었습니다. 처음엔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남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 며느리는 명절에도 안 왔대. 걔네 아들 대학 떨어졌다더라. 그 사람 요즘 완전 힘들 때 사업 망했나 봐. 처음엔 그냥 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꺼졌습니다. 기운이 쫙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옛 성현들은 일찌감치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자는 스스로 덕을 깎아내리는 자다. 부처님도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100번 말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낫다. 왜 옛 성현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남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의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려야 자신이 조금 편해지고 남의 실패를 말해야 자신이 덜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태도는 언젠가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의 험담을 하겠지요.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던 내가 어느새 한마디 보태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에 별 감정 없이 고개 끄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이야기도 그 사람 입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을 말로 공격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남 얘기 없으면 입 못 여는 사람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그 말버릇은 당신에게도 언젠가 칼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칼은 항상 등 뒤에서 들어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런 사람을 알아봤다는 건 이제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인과 함께 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앞차가 조금만 느려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욕설이 터졌습니다. 아, 저 차 뭐야, 미쳤나? 어디서 끼어들어, 진짜. 옆에 앉아있는 제가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분명 아까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인데 갑자기 낯설어졌습니다. 왜 운전만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이 현상을 탈계인화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디인디비주에이션. 자기 안에 숨겨둔 감정, 공격성, 거친 본성이 통제받지 않는 공간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운전석은 그 사람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창밖의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는 익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평소엔 꾹 눌러놨던 감정이 거침없이 터져 나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공격성을 자주 보이는 사람은 일상에서도 분노 조절 능력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운전대 위의 모습이 결국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는지, 얼마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이 주어졌을 때 드러난다. 운전대는 작지만 그 사람에게 작은 권력이 생긴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결국 당신을 대하는 태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운전할 때 돌변하는 사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먼저 새어나오는 순간입니다. 운전대는 단순한 핸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방향키입니다. 물론 누구나 운전할 때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매번 반복된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가 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가방을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나 현금이 없네. 다음에 내가 쏠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유독 계산대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매번 타이밍 좋게 화장실을 갔습니다. 매번 다음에 산다고 했습니다. 말은 늘 친절했습니다.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손은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색함일까요? MIT의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5분 안에 수학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한 문제당 $1. 많이 맞힐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였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연구원이 직접 채점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채점하고 맞힌 개수를 말만 하면 됐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절대 들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 번째 그룹, 거의 대부분이 한두 문제씩 더 맞췄다고 보고했습니다. 대놓고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티 안 날 만큼 살짝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밀었습니다. 댄 에리얼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래서 양심과 타협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자신을 속인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합리화를 습관처럼 하게 되는 것. 계산대 앞에서 슬쩍 빠지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계속 안 낸다는 거 그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게 반복되면 버릇이 됩니다. 그 버릇은 언젠가 당신에게 실망으로 돌아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도구다. 밥값, 커피값,
금액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계산대 앞에서 눈 돌리는 사람, 늘 타이밍을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 당신 곁에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돈은 작지만 행동은 정확합니다. 지갑을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물론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패턴이라면 한 번쯤 그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얼굴 보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쌓인 이야기도 풀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친구는 폰부터 꺼냈습니다. 톡 확인, 알림 체크, 뉴스 기사. 저랑 마주 앉아 있는데 그 사람 눈은 계속 화면을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하면 대답은 했습니다. 응응, 듣고 있어. 말해봐. 그런데 그 말에 눈빛이 없었습니다.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혼자 떠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나왔나 싶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버릇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퍼빙이라고 부릅니다. 폰과 스너빙의 합성어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서 눈앞의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미국 베일러 대학교 연구팀이 이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퍼빙을 당한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계 만족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덜 중요한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더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폰을 사용하지 않아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만 해도 대화의 질이 낮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서로에 대한 정서적 연결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 사람 손 위에 있는 폰 하나가 당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바쁜 게 아닙니다. 당신한테 굳이 집중할 이유가 없을 뿐입니다. 그 만남에서 진짜 소중한 게 당신이었다면 폰이 아니라 당신 눈을 받겠죠. 프랑스 철학자 라로슈프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상대가 중요하지 않다는 무심함에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그 사람 인생에서 얼마나 우선순위가 낮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만나서 계속 폰만 보는 사람, 그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그리고 무관심은 침묵보다 더 아프고 침묵보다 더 빨리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한계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 하면 피곤해지는 사람들의 버릇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셨나요? 그랬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엔 별로 눈에 안 띄는데 알면 알수록 편해지는 사람. 함께 할수록 내 마음이 단단해지는 사람. 지금부터는 곁에 두면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 그들의 버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트에 들어가려는데 앞사람이 문을 잡아줬습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작 2초. 그런데 그 짧은 순간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뒷사람이 오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린 겁니다.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씁쓸했습니다. 문 하나 잡아주는 것.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비자기 중심적 배려 행위라고 부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는데도
타인을 위해 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작은 배려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사회적 신뢰도가 높고 인간관계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안정감도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을 잡아준다는 건 뒷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자기 동선을 잠깐 멈춰준 겁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뜻이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고마워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만 할 수 있는 배려입니다. 영국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은 커다란 결정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행동에서 매일같이 시험받는다. 맞습니다. 문을 잡아주는 그 짧은 2초, 그 안에 그 사람의 배려, 인격,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런 이득이 없을 때, 그래도 자연스럽게 문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조용히 곁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거, 나도 그런 적 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느새 대화의 주인공은 그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여 줍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다 들은 다음에야 조용히 한마디 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내 이야기가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안전하게 담긴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적극적 경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까지 느끼려는 태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경청형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훨씬 빠르게 얻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정서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준다는 건 단순한 매너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공감 근육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여주는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말뿐 아니라 당신의 감정까지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철학자 키케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대화는 가장 잘 듣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맞습니다. 잘 들어주는 사람은 결국 말도 잘하고 관계도 지키고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그 작은 버릇 안에 들어있는 건 존중, 공감, 그리고 깊이 있는 인격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말이 길어질수록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입니다. 절대 곁에 두세요. 약속 시간은 12시였습니다. 저는 5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자리 잡고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왔네? 응, 혹시 내가 먼저 올까봐. 별거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와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반대의 경험도 있습니다. 미안, 나 좀 늦을 것 같아.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겼어. 다음에 보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멀어집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해도 속으로는 실망이 쌓입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일관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낀다. 그리고 그 일관성의 첫 시작이 바로 약속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도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잘 맞춘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과의 약속을 늘 지킨다면 그 사람은 단지 예의 바른 게 아닙니다. 당신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지식보다 더 큰 힘이다. 그리고 신뢰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 맞습니다.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도 관계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작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버릇에는 신뢰와 인격이 가장 단단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오래오래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도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병원 접수 창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 계신 분이 접수를 마치고 돌아서면서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직원 표정이 환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 앉은 직원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무표정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대부분은 볼일만 보고 갑니다. 인사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대에서, 은행 창구에서, 택시에서.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일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이런 사람을 공감형 성취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위치의 사람에게도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더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신뢰를 오래 받는다는 겁니다. 직원에게 먼저 인사한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있든 인간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뭘 해줬는지와 상관없이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태도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교양은 힘없는 사람에게도 존중을 잃지 않는 데서 완성된다. 맞습니다. 상대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더 높든 낮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존재에 인사하는 사람.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그 짧은 한마디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 앞에서도 당신을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약해졌을 때도 절대 당신을 낮춰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꼭 곁에 두세요. 평생 가도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버릇을 통해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직원에게 반말하는 사람, 난 원래 그래, 입버릇인 사람, 뒤에서 남 얘기하는 사람, 운전대만 잡으면 돌변하는 사람, 계산대에서 슬쩍 빠지는 사람, 만나면 핸드폰만 보는 사람. 이런 버릇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이 지칩니다. 반대로 문을 잡아주는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 직원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이런 버릇을 가진 사람은 함께 할수록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사람은 말로 얼마든지 자신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속일 수 없습니다. 버릇은 그 사람이 살아온 태도가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한 번쯤 다시 점검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버릇으로 보이고 있을지도 잠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진짜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곁에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만 남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중 공감 가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황금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